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김봉길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천장관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더 자세히는 골반의 부정렬, 불균형에 인한 총골과 장골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한 80에서 90% 정도는 골반의 불균형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 30%는 여러 통증의 형태로 증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요통의 원인 중 50%에서 60% 정도가 골반의 불균형에 관한 통증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병원에 내원하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있어서 요통의 주요 원인이 골반의 불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천장관절이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천장관절이라고 하면 척추의 끝에 내려오는 말단부, 여기 있는 이 청골 부분과 골반의 장골, 이 부분이 맞닿아 있는 이 부분을 천장관절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천장관절을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관절의 움직임이 한 3mm 이내로 매우 작고요. 그리고 이 관절을 움직이고 있는 주동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천장관절이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는 장골과 청골에 있어서 이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이해를 해봐야 돼요. 이 부분이 매우 어렵고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치료와 재활이 결정된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천장관절이 우리 몸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면, 천장관절은 이렇게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척추 끝에서 내려오는 이 청골과 장골이, 골반의 장골이 연결된 부위라고 했어요. 그럼 얘네들은 첫 번째로 우리 몸에서 내려오는 체중을 양하지로 분산시켜주는 기능을 해요. 얘네들이 첫 번째로 안정성의 기능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동성,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움직일 때, 우리가 걸어 다닌다고 했을 때 보시면 얘네들은 대부분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죠. 걷는다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움직일 때 이 골반을 반대로 움직여요. 그러면 얘가 반대로 움직이게 되면 허리 요 5번 부분에 스트레스가 가해질 수밖에 없어요. 얘는 앞으로 가고 얘가 뒤로 옵니다. 스트레스가 가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여기 있는 천장관절이 청골을 대항해서 얘가 뒤로도 빠지고 앞으로도 가면서 요추에서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최소화시켜 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얘는 가동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위에 있는 체관, 즉 체관 중에서도 허리랑 하지의 연결성에 있어서도 중요해요. 천장관절이 우리가 정렬이 틀어지게 되거나 기능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위에랑 아래에 연결하는 부위라고 말씀드렸죠. 위로는 이 천장관절의 문제로 인해서 위에는 척추, 즉 허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허리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협착이라든지 아니면 흔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디스크라든지, 그리고 얘네들이 문제가 있으면 하지 밑으로는 무릎 관절이나 발목 관절의 통증에도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즉 이 말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골반의 불균형과 천장관절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가 임상적으로 허리 통증이나 무릎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천장관절은 어떨 때 문제가 생길까 보시면, 천장관절은 골반이 천장관절이 앞쪽으로 쏠릴 때, 앞쪽으로 갈 때 얘랑 천장관절이랑 얘랑 맞물려서 안정성이 좋아지고요. 천장관절이 뒤로 오게 되면 이 장골과 뒷부분이 멀어져서 불안정성이 생기게 돼요. 대부분에는 얘가 앞쪽으로 돌든 얘가 뒤쪽으로 돌든 회전변이가 생기면, 앞쪽으로 간 골반에는 뒤쪽에 있는 관절의 공간들이 좁아지고 골반이 뒤쪽으로 온 쪽은 벌어지게 되죠. 보통 천장관절의 통증은 벌어진 쪽의 불안정성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이런 천장관절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냐? 일반적으로 허리 통증, 그리고 골반 통증, 그리고 천장관절 중후군이라는 게 얘네들의 불안정성 때문에 뼈와 뼈 사이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본다면, 이 발생한 염증이 뒤쪽으로 흘러나오는 골신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우리가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처럼 다리 저림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허리 통증, 골반 통증, 엉덩이 통증, 그리고 다리 저림,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근데 이 천장관절의 문제를 조금 구분해 봐야 되는 게, 천장관절에 의한 다리 저림이 있을 경우에는 천장관절에 염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리 저림이 해결이 될 수가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보통 임상에 오셔서 여러 치료를 받고 다리 저림 해결이 안 돼서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이 천장관절에 염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리 저림의 개선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 문제인지 천장관절의 문제인지 이거를 평가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장관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평가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디스트랙션 테스트라고, 자, 누워있는 상태에서 ASIS를 여기 이렇게 쓰다듬어 보면 톡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얘를 수직선상에서 꾹
눌러보세요. 한 30초가량 눌러보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위에서 수직선상으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장골이 뒤로 빠지면서 천장관절에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천장관절에 문제가 있는 부위에서 통증이 유발되게 된다. 그러면 천장관절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갠슬렌 테스트라고, 자, 통증이 있는 쪽 다리를 바깥쪽으로 내려놓고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이쪽 다리를 최대한 당겨 놓을 거예요. 가슴 쪽으로 최대한 당겨 놓고 뒤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다리를 최대한 아래쪽으로 눌러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고관절이 가신전되면서 뒤쪽에 있는 천장관절에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생기게 되면 천장관절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포피 테스트라고, 얘도 마찬가지로 천장관절의 불안정성을 제공해서 통증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포스테리어 펠빅 페인 프로보케이션이라고 똑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90도로 놓고요. 그리고 이쪽 손을 세이클 아래 꼬리뼈에 눌러줄게요. 넣어놓고 얘를 마찬가지로 90도에서 수직선상 압박을 합니다. 똑같아요. 세게 압박을 해요. 그러면 손으로 천장관절을 위쪽으로, 그러니까 천장관절의 밑에를 손으로 받쳐놓고 있기 때문에 얘를 고관절을 누르면서 장골이 뒤로 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되죠. 얘도 통증이 유발되게 되면 양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임상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보통 다리를 들어서 무릎에 올려놓고 패트릭 테스트라고 합니다. 얘를 여기서 이쪽에 있는 뼈가 당겨오지 않게 잡아주시고 얘를 똑같아요. 수직선상으로 눌러놓습니다. 얘도 여기서 수직선상으로 더 압박을 가하게 되면 얘도 고관절 뒤쪽에서 오면, 통증이 오면 천장관절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컴프레션 테스트 똑같아요. 얘도 천장관절의 뒤에 불안정성을 유발시키죠. 여기서 수직선상에서 장골을 수직선상에서 밀어줘요. 한 30초가량. 얘도 뒤쪽에서 통증을 유발시키면 양성 반응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이크럴 트러스트 테스트. 자, 이 상황에서 자, 장골은 그대로 있죠. 여기서 세이크럴 꼬리뼈의 위쪽 부분을 앞쪽으로 눌러볼 거예요. 얘도 천장관절이 벌어지는 위치예요. 여기서 그냥 누르는 게 아니고 조금 스프링처럼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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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만약에 통증이 있는 부위는, 천장관절에 문제가 있는 부위는 통증을 호소하게 될 겁니다. 자, 보통 대표적으로 한 요 정도 테스트를 해봐요. 천장관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모든 테스트가 양성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세 가지 이상 통증을 호소할 때는 천장관절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집에서 이 평가를 해보셨을 때 뭐 허리 통증이 있으시다거나 고관절에 통증이 있으시다거나 했을 때 이 평가에서 양성이 나오면 천장관절에 문제가 있을 때는 주사나 약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예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